네, 김종효의 픽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가 바라보는 오전장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저께 나타난 상승에 대비해서는 미약한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만기 때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고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 즉 어저께 뭔가 수급 이벤트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제 IT의 그 CEO들을 대거 만나는 그런 일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즈음에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도 애플, 엔비디아 관련주, MS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게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개연성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눈에 걸리는 것은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은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경기에 관련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더 빅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경기가 나빠서 정말 금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좋은 일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보일 때 전반적인 주인공은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와 IT가 골고루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종목이 좀 너무 좁혀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의 시각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차했었던 게 S전자의 결정권자가 미국에 갔는데 진짜 주말쯤에는 뭔가 소기에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인하됐는데 경기가 문제라면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움직였던 주요한 섹터 중에 화장품을 꼽으셨어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가 화장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의 트렌드 핵심은 어쨌든 중저가 제품, 그 다음에 피부 관리와 관련된 UV 관련 제품들의 최근에 이제 성적이 워낙 좋아서 기초 제품의 성적들이 워낙 좋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2의 전반적인 어떤 매출량 자체가 수출량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10일 단위로 계속 수출 실적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 실리콘2의 전반적인 실적 궤적과 지금 화장품들의 성장 궤적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울타뷰티 같은 이런 쪽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울타뷰티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건 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잘 팔리는 제품들의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또 경쟁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한국이 가장 빠르게 좋은 품질로 공급하고 있다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처럼 30배, 40배 밸류를 주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한 2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25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레벨에서는 추격 매수는 이제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근데 저는 클리어하고 한국콜마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급등하면서 거의 그 라인 쪽으로 근접하고 있거나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 단기 랠리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가진 자의 영역에 좀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 화장품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서 왜 예전에 담지 않았지? 라는 그런 후회는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화장품이 참 말이 많죠. 그런데 굳이 EPS를 따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에 거의 목전에 온 것 같다. 마진율 자체를 보니까 압도적인 1등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효 이사가 바라보는 픽, 첫 번째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통과하는 NCC 마진, 이거 나프타 분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강한 종목,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와 결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음식료 쪽의 신고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런 종목만 바라볼 수는 없고 그런 종목을 신규 매수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손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턴어라운드 쪽을 조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NCC. 그런데 이 NCC도 나프타에서 분해돼서 나오는 제품이 벌써 뭐 100가지가 넘고 거기도 뭐 에틸렌, 프로필렌, 톨루엔, 뭐 벤젠 뭐 이게 쭉 갈라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에틸렌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또 HPDA 뭐 이렇게 쭉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은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자, 이게 몇 개년의 평균치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점선이요. 검정색 점선이. 위쪽이 상단인 거고 아래쪽이 하단인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몇 개월간 작년부터는 더 심했고 올해도 넘어오게 되면 지금 이 하단 부근을 가고 있던 전체적인 NCC 마진이 굉장히 느린 속도지만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NCC 마진이 개선되는 것이 모든 제품들이 다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이지라든지 일부 제품들에서는 확연하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도 하반기에 신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일부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중독 물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바닥에서 뭔가 이익이 돌고 있는 업종들을 생각해 보면 2분기부터는 이 개선 속도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 아래쪽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이 NCC 마진의 개선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들이 다 다르니까 아마 화학 섹터 쪽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어떤 제품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주라든지 SBR이라든지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7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를 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 스프레드 마진이 좀 기대가 되는군요. 자, 두 번째 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임을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오르는 운임, 핵심은 화물. 어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지지난주 쪽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중독 문제 때문에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일단 뭐 상하이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머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이익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증권사들이 대거 예측하고 있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항공화물 쪽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그때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항공운임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여객 성수기인데 여객 쪽의 마진 개선 속도보다는 항공화물의 운임에서의 이익 개선도가 대한항공의 경우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항공화물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항공화물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보자. 그 다음에 항공화물로 실어가는 것 중에 상당수가 IT 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부품의 개선과 더불어서 항공화물의 개선 추이가 이어진다면 여객은 뭐 성수기라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항공주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항공화물이 가장 수요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한 뭐 7, 8% 올라오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당연히 더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화면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뭐 여객은 성수기에 접어드니까 근데 화물은 우리 아까 모두의 금리 인하 얘기도 했지만 경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네, 경기 부담 이게 일반적으로는 화물 쪽에 경기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근데 하반기에 지금 AI PC라든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물량이라든지 새로운 IT 세트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들은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많이 만들어야 그 하반기 말에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코로나로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뒤에 여객 부분을 다 부시고 거기다 화물을 잔뜩 실었는데 지금은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객도 사람이 가득 실어지고 그 좁은 화물칸에도 화물을 가득 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해상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빨리 가야 되는 것들은 항공화물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횟수를 늘리던 그 다음에 운임을 올리던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뭐 저는 항공 화물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 화물이 P와 Q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음식료도 순환매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음식료 중에서 지금 소위 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거 상승하는 한 종목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뭐 실적에 급격한 개선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설탕 가격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한때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설탕 가격이 워낙 뭐 가파르게 움직여서 이때 뭐 설탕이 뭐 급등한다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쭉 내려앉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곡물 가격들이 들썩이는 가운데 설탕 가격도 서서히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설탕 만들고 있는 기업들, 뭐 대한제당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도 있죠. 물론 CJ제일제당은 제품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설탕이 뭐 그 이름에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전분당을 만드는 삼양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금은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보다 주가가 좀 변하긴 했겠지만 오늘 이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당 업종 내에서도 뭔가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의 규모는 있고 실적도 존재하면서 배당도 주는 이런 종목군들로의 순환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꼭 삼양사가 이 종목이 좋다, 뭐 쫓아가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핫한 업종 내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 정말 소외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종목으로도의 한 번의 순환매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픽하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픽하는 아이디어 정도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장은 참 우려와 기대가 뒤섞이는 장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탑픽으로서는 뭐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항공운임 쪽에서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문당 기업은 뭐 주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밸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또 연속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쪽에서는 종목을 좀 더 찾아보시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LCC LCC 쪽에서 마진이 개선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핵심 포인트는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는 금호석유처럼 SBR은 천연고무 가격도 오르죠. 그 다음에 SBR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원래 천연고무를 채취하던 지역에서 유럽의 압박으로 천연고무의 채취가 일정 부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BR이 더 오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업황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종목군들도 좀 탑픽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마진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공급도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은 좀 변수가 많은 종목이긴 한데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NCC 중에서 이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또 Q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롯데케미칼도 지금 밸류는 역대 최저 수준에서 조금 올라온 거니까 아마 추가적인 반등 정도로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종희 의사 봤는데 좀 더 짜임새 있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오후장의 탑픽이었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희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